이 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뉴스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의료계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료계가 오늘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그리고 섬이라든지 벽지에 있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참 뵙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원격 진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의료계가 그 아주 높은 인재들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투자를 좀 활성화해주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일자리들을 이렇게 의료 관련 산업에서 좀 만들 수가 있는 이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촉발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게 민영화의 수순이다. 결국에는 민영화로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그 의료 민영화를 한다고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94%가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대체를 한다면 민영화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건강보험 정책은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흔들림이 없도록 정부에서 강화를 하면 했지 이것을 뭐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점 사안 하나씩 여쭤보죠. 예. 원격 의료 관련해서 정부는 환자가 집에서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의료계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 반대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예.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대형 병원 쏠림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 대형 병원으로 확대가 돼서 환자가 쏠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격 의료의 안전성이 증명이 아직 안 됐다. 다소 위험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안정성은 뭐 둘째치고라도 당장 저라도 부모님이 아프시다면은 원격으로라도 큰 병원 유명 의사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지. 이 조그만한 동네 의원은 좀 못 믿어온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쏠림 현상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의사 선생님을 접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좀 가벼운 의학적인 위험성이 낮은 가벼운 뭐 감기라든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종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런 그 가벼운 질환이 생겼을 때 바로 옆에 가서 의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원격 진료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대형 병원은 의료법에다가 대형 병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규정을 해놔서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접근성을 높여보겠다 예.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규제가 점차 풀려서 확대될 것이 확대되는 거 절대로 아니냐.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예. 뭐 의료법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의료법에다가 동네 병원만 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격 진료만 하는 병원도 제한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안 되도록 저희가 아주 금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원격 진료라고 하면 뭔가요?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ICT 기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예. 화면이랄지 전화기 뭐 여러 가지 ICT 기기를 이용해서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지금 현재 1년에도 500만 건 정도가 그 대리자가 가서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처방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환자가 직접 집에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집에서 그런 ICT 기기를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을 뵙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다음 병원 정상화 방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의 부대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해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병원에서는 뭐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종 정도 병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리 작업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병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하게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리 자부빈에서 뭐 주차장도 하고 장례식장도 하고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은 해외 환자가 금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25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대비를 이렇게 저걸 해서 훨씬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의 의료 산업 자체가 의료 관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 환자 측면에서는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이 해외 환자는 그 국제 수가가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원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환자를 외면하고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을 더 반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환자들이 오면 주로 1인실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큰 병원의 1인실은 평상시에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 수요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워낙 이제 1인실을 선호를 하시니까 그 1인실 중에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병상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의 진료받는 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의료계 주장을 보면요, 일견 좀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환자를 돌본다라는 의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거기서 적정한 수익을 내는 것이 올바른 진료고 의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이런 자료를 보니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2009년도에는 한 4.5% 정도 됐었는데요. 그 네. 의료 수익률이. 예. 12년도 같은 경우에 한 1.8%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수익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대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0개 정도 부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병원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좀 허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수익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중소병원의 어떤 경영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경영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조치가 이번에 투자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경영이 좀 더 나아지면 결국은 환자에게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료업계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정부가 임의적으로 낮게 책정한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이 수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수가를 좀 더 현실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료 서비스도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수가에 대해서 이게 원가 보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수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다면은 그 이제 수가를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또 가입자의 그 보험료를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입자도 의견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수가가 어느 정도 의사계에서 표현하는 대로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부도 동의를 한다라고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급여가 많으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다면은 수가를 좀 더 올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가입자하고 정부하고 공급자하고 이렇게 진실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합의를 해보면은 저희는 뭐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중에요, 병원 영리와 괴담이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쭤봤지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의료계에서 이 병원의 출자와 자회사의 운용소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해서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차관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병원들에게 부대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서 손님 유치 경쟁을 시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뭐 정부에서는 그 의원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료 기능을 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의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만 부대 사업만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대학 병원들 보시면은 알고 계신 큰 병원들은 다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립대학 병원 중에서도 자법인을 만들어서 부대 사업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립대학 병원 보고서 본연의 진료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우려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영리 활동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요. 예. 그 차관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그 병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의료계는 이 자본의 특성상 이게 그 의료 서비스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결국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법인에서 영리 자법인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이윤이 나게 되면 그 이윤은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법상 예. 당연히 모법인으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영리 자법인에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나 뭐 장례식장 그런 것들이 무한정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한 2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27개나 8개 좀 더 의료계에서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7, 8개 더 터주겠다고 하는 네. 그런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건 없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반발을 잘 설득하고 이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하는 건데 의료계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할 때 의료계의 입장을 좀 들으셨나요? 예,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는 그 전문가들하고는 많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견이 적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료계에다 대놓고서 정부하고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체를 제안도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의료계에서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기피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함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가급적이면 협의체에 빨리 이렇게 정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의체 제안은 지난 3일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예.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 그리고 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그 의료 습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 예. 이런 게 이제 의료계 입장인데 얼마 전에 지난 9일이었던가요? 정부가 그 원격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라는 그 일간지 광고를 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하겠다라고 광고를 해서 좀 못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영리법인을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한 적은 없고요. 광고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의료 투자 활성화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원격 진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이라든지 벽지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들의 어떤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네. 뭐 오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을 이렇게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또 이제 수가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라든지 가입자, 정부 같이 모여서 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 이게 뭐 정부가 광고를 한번 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렇게 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제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고 네. 정부는 이제 이런 취지에 대해서 그래도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알려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진행해 나갈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차관님께 생각하시는 의료계의 반발하는 이 속내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속내요. 속내. 예. 속내요. 예, 겉으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 의료계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건강보험제도의 수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격 진료하고 투자 서비스 활성화 문제가 촉발이 돼서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전체를 다 고쳐야 된다 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4대, 5대 보험 중에서 이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거든요. 네. 이걸 고치는 데 있어서는 뭐 의료계뿐만 아니고 이해 당사자가 뭐 가입자라든지 시민단체 뭐 여러 이렇게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이게 충분히 상의가 돼서 좀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안이라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의료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자.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네. 앞으로도 아마 충분히 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 세시 뉴스에서 저희들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수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또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공의료보험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은 민간의료보험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민간의료보험을 앞으로는 좀 더 축소시키고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수가 문제를 좀 더 현실화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노광규 회장의 지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65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35만 원은 본인이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추정에 의하면 GDP의 7.4%를 투자를 해서 이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OECD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9% 중반, 9.8%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장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봐서 OECD 선진국이 됨에 따라서 이 보장률이 65에서 한 8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제 보험료도 좀 더 이렇게 많이 높아져야 될 이런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기는 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선진국이 될수록 이 보장률을 좀 더 이렇게 올리는 데 노력을 해가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정부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화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뭐 금년에 1월 중에 저희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3대 비급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상급병실료라든지 선택진료로 간병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급여화를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더 이렇게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이렇게 약화시켜가면서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대체를 한다.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뭐 정부에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이제 의료협회가 오후에 파업 출정식을 갖고요. 이제 예. 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난 3일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단 의료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어떤 더 추가 제안이나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계에서 아직 협의체에 뭐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아마 오늘 이제 논의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잘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정부하고도 합리적인 이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고 정부는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의사들이 파업,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국민적인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로 봐서는 정부에서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부하고 이제 다시 대화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그 휴업을 한다든지 이제 의원에게 이렇게 하게 될 그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로 봐서는 좀 죄송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철도 민영화 논란도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른바 의료 영리화 혹은 민영화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 앵커께서도 앞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인터넷
민영화 괴담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거든요. 예. 한편에서는 정부가 국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아쉬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 보면은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뭐 1,500만 원, 네.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아기 한 명 낳는 데는 뭐 몇천만 원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괴소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일부 뭐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그 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도 없다, 영리화도 없다, 뭐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정부에서도 이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의료 노조가 그 파업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이제 참여할 것으로 정부에서 보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끝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의료계의 어떤 휴진 사태가 한 2년 전에도 의료계가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14년 만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년 전쯤에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서 휴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바라기로서는 이제 병원계에서는 아무래도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상황에서는 참여가 좀 참여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상진료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2년 전에도 아주 슬기롭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의료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뭐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좀 끼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은 비상진료 체계를 통해서 또 뭐 의료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해서 또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런 제재 방안을 또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네.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대규모 의료 대란은 없을 거라고 해주셨는데 모쪼록 훌륭한 해결책을 내서 의료사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